구조 분석을 해가지고 해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어, 동사, 목적어가 있는 삼형식 문장이고요. 그리고 전치사 따위, 부사 따위는 다 거품 취급합니다. 그런데 굳이 왜 거품도 중요하느냐? 해석을 할 때 의미 단위를 나눈 겁니다. 보통 우리나라 어순으로 하려면 주어가 1번, 그리고 뒤에서부터 끄집어 당겨서 2번, 3번, 4번, 5번, 그리고 마지막에 동사를 6번으로 해서 해석을 하시면 깔끔한 해석이 되긴 합니다. 하지만 강사들이 이런 방식은 시간을 많이 지체한다고 해서 찍독찍히 하는 걸 권장하긴 하죠. 그것은 여러분의 선택인데 저는 찍독찍해도 괜찮고 이렇게 거꾸로부터 우리나라 어순과 영어의 차이를 알면서 해석을 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찍독찍히로 해볼게요. 지역 아티스트들은, 지역 예술가들은 판매를 한다. 그들의 직접 손으로 만든 판매품을 C 마켓에서, 에브리는 부사가 되면 뭐뭐마다, 매 뭐뭐, 그래서 토요일 아침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아까 전에 제가 제시했듯이 순서대로 거꾸로 하면 지역 아티스트들은 매주 토요일마다 아침마다 C 마켓에서 그들이 손으로 직접 만든 공예품을 판매할 것이다. 어때요? 구조 파악부터 하셔야겠죠? 안녕하세요, 웅쌤입니다. 오늘은 영어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 특히 영어 독해를 잘하려면 꼭 필요한 구문 분석에 대해서 강의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구문 분석 강의 같은 경우는 천인문이라는 아주 좋은 교재가 있습니다. 강의도 있는 거고요. 이 천일문을 만드신 분을 저는 참 존경해요. 참 괜찮아요. 1001개의 문장을 가지고 구조 분석을 하는 거예요. 문법도 가리키고 말이죠. 저는 1001지문이 아닌 이 150제 그리고 문법 천재를 통해 가지고 학생들에게 구문 분석 강의도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독해도 해야 되니까 말이죠. 그리고 토익을 공부하는 분들도 토익 RC 파트 5를 빨리 풀려면, 그리고 정확하게 풀려면 특히 단어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구조 파악이 되어야 합니다. 일명 끊어읽기라고 배우죠. 어릴 때 우리는 끊어읽기를 이렇게 대각선으로 주어, 동사, 이렇게 목적어 이런 식으로 끊어읽기를 배웠어요. 이 방법도 괜찮은 방법이고요. 다만 저는 어떻게 제시를 하자면 주어, 동사, 목적어 이런 식으로 그냥 표시를 하고요. 이 거품 부분 같은 경우는 그냥 저는 갈로를 쳐라고 가르쳐요. 이건 그냥 제 기준일 뿐인데요. 사선을, 대각선을 그으셔도 상관없는데 이래야지 의미 단위대로 보기 좋게 구분이 된다고 저는 판단하기 때문이죠. 종종 목적어는 저는 네모를 쳐라 이런 식으로 하기도 하고요. 주어도 네모, 동사는 동그라미를 쳐도 되고 표시를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구문 분석 또는 끊어읽기를 하시면 초보자 입장에서는 이제 영어의 구조가 익숙해지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일단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일단은 문장의 오형식부터 알아야 돼요. 그렇게 지겹도록 듣던 문장의 오형식이죠. 네, 많이 보셨죠, 어릴 때부터. 근데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형식은 IODO라고도 하죠. 네, IODO라고도 해요. 저는 그냥 목적어 두 개를 연달아 쓰기도 하고요. 또 어떤 강사분들은 S.C, 5.C라고 안 하고 그냥 C만 적기도 해요. 보호라고 해서. 초보자분을 위해서 S.C는 주격 보호라고 하고요. 5.C는 목적격 보호라고 한다는 거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O는 목적어. 네, 이런 식으로 일단 아셔야 돼요. 여기서는 안 나오긴 했는데요. 또 알면 좋은 게 접속사랑 전치사 같은 거 다 아시면 좋겠고요. 부사도 뭔지 알면 참 좋습니다. 팔품사부터 아시기는 해야 돼요. 그 팔품사 강의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급자 이상인 분들도 구문 분석 강의는 한번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거 말고 또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접속사의 쓰임이에요. 접속사는 명사절 접속사가 있고 형용사절 또는 관계절이라고도 합니다. 관계대명사랑 관계부사를 형용사절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부사절 접속사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구분할 줄 알아야 해석할 때 실수를 줄일 수 있어요. 지금 3번에서는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 같은 접속사 자체가 없네요. 자, 여기서 하나 더 가르쳐 드려야 될 게 있어요. 우리는 항상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문장은 원래 이래요. 주어 동사가 원래 하나밖에 없는 건데 여기서 접속사를 하나 더 추가하면 주어 동사가 하나 더 생깁니다. 여기서 또 접속사를 하나 더 추가하면 주어 동사가 또 생기고요. 그래서 접속사가 한 개 있으면 동사는 두 개가 되고요.
지금 맨 앞에 문장처럼 접속사가 없고 동사가 하나 올 수 있습니다. 접속사가 2개면 동사는 3개고요. 이거는 마침표 1개 단위로 구분을 하는데요. 토익 RC 파트 5에서는 이렇게 마침표 1개 정도밖에 안 나오는 지문이 나오지만 이 독해 지문 같은 경우나 파트 6 지문에서는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겠지만 마침표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마침표 단위로 나눠서 접속사랑 동사 개수를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고요? 계속 앞으로 공부를 하시면 절실히 느끼시겠지만 지금 여기서 동사가 하나밖에 없는 문장인 이유는 접속사가 없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근거를 댈 수 있기 때문이죠. 나중에 되면은요, 동사랑 동사가 아닌 거 구분하는 문제가 나와요. 동사가 아닌 거를 보통 준동사라고 합니다. 물론 명사랑 부사도 동사가 아니겠지만 솔직히 그거 구분하는 문제보다는 동사냐 아니면 준동사냐, 준동사는 이 동명사나 현재분사 또는 ed처럼 생겼는데 과거분사라는 pp 그리고 투부정사 따위를 준동사라고 합니다. 이걸 구분할 때 있어서 접속사랑 동사 개수를 파악을 해야지 구분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이거는 이제 계속 하다 보면은 익숙해지실 거예요. 제 150제 강의에서는 초보자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문법을 한번 훑어보고 싶은 중급자분들을 위해서 구문 분석도 동시에 해놨으니까 150제 강의를 통해서 구문 분석을 조금 철저하게 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그러면 이제 독해할 때도 좋아질 것이고 문법 문제도 정확하고 빠르게 푸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네, 3번에서 조금 설명을 하자면요. 에브리는 부사예요. 그리고 토요일 아침, 얘도 부사예요. 아니 명사인데 왜 부사냐? 시간 부사라고 합니다. 앞으로 아침, 점심, 저녁은 부사가 될 수 있다는 거 잊지 말아 주시고요. 에브리 뒤에 시간 부사가 나오면 매 아니면 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토요일 아침마다라고 해석해도 되고 매주 토요일 아침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갈로를 친 이런 거를 이제 수식어 거품이라고 해요. 지금 1, 2, 3, 4, 5번에 나온 게 필수 성분인데요. 이 필수 성분들이 다 나오면 문장이 끊어집니다. 이 문장이 끊어지는 표시 뒤에 나오는 게 전치사라든지 부사라든지 마침표나 콤마 등이 그런 역할을 합니다. 제가 예전에는 투부정사도 끊어진다고 가르쳤는데요. 투부정사는 이렇게 거품이 될 수도 있고 동사 뒤에 나올 때는 목적어가 될 수도 있고 심지어 어떤 놈은 목적 보호 자리에 투부정사를 가지고 오기도 해요. 그래서 투부정사는 조금 고민해서 거품인지 목적어인지 목적 보호인지를 파악하셔야겠습니다. 아직 초보자분들은 이렇게 말을 하면 무슨 말인지 잘 이해를 못 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느 정도 실력이 되는 분들은 아 이게 그런 거구나 라고 개념이 잡힐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150제 강의를 통해서 1번부터 150번까지 일단은 강의를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필요한 부분만 보셔도 좋은데 150문제가 문법만 설명한 것이 아닌 구문 분석도 설명을 한 것이니 그 부분이라도 이제 넘기시면서 그 부분이라도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그러면은 좀 길어지긴 하는데 접속사에 대한 설명을 조금 하겠습니다. 일단 that을 기준으로 설명을 해주고 싶은데요. that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이런 that. 자 볼게요. 주어, 동사. 그리고 제가 지금 SS 이렇게 쓰는 이유는 수일치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가 주어랑 동사는 수일치를 해야 되는데 단수일 때 주어는 S를 붙이지 않고 동사는 S를 붙입니다. 비동사 is, was가 단수인 거는 다들 아시죠? 근데 일반 동사에도 S를 붙여야 된다. 물론 is나 was가 그렇게 만들어진 건 아닌데 그렇게 암기를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have도 S가 붙었고 does도 S가 붙었는데 이걸 단수라고 하죠. 물론 이 4가지 비동사랑 have 종류 그리고 do 종류는 그래서 S가 붙은 건 아니지만 그렇게 같이 묶어서 기억하시면 좋고 복수 같은 경우는 주어에 S를 붙이는 게 당연하고 동사는 반대로 S를 붙이지 않습니다. 비동사는 are, were 그리고 have가 복수, do가 복수입니다. 오해하면 안 되는 게 did나 had 같은 경우는 수 자체가 없고 그냥 과거를 나타내는 표현이라는 점, 과거 동사는 수일치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알아주십시오. 그런데 이렇게 설명하면 헷갈리는 게 was랑 were는 과거인데 왜 수일치를 하나요? 비동사만 예외적으로 수일치를 과거에도 합니다. 이 점도 강의에서 좀 더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대시 나왔는데요. 동사 뒤에 대시 나왔어요. 동사 뒤면 자 여러분 아까 문장의 5형식 봤잖아요. 웬만하면 다 3형식으로 파악을 하세요. 동사 뒤에는 웬만하면 목적어라고 하고 이 that 덩어리를 목적어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아까 전에 접속사가 명사절도 있다고 했죠.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 절이라는 개념부터 얘기하자면 절은 접속사 플러스 주어 동사 한 덩어리를 절이라고 합니다. 마치 그 덩어리가 한 단어처럼 여기게 된다는 거죠. 목적어는 명사입니다. 그래서 that 절이 명사 덩어리라서 명사절이라고 하고 이때 that을 명사절 접속사라고 합니다. 물론 이 용어까지 아직 이해를 못하실 수 있겠지만 일단 들어놓으시면 다음 강의를 들으실 때 도움이 될 것입니다.
대시 앞에 동사가 있으면 명사절이다. 그리고 that은 완전한 문장이다. 예를 들어 동사가 삼형식이면 목적까지 오는 완전한 문장이 온다는 거죠. 완전한 문장 별거 아니고요. 그냥 정상적인 문장을 얘기합니다. 불완전하다는 것은 삼형식인데 주어, 동사, 목적어 다 오지 않고 뭐 주어가 없거나 목적어 없는 뭔가 이상한 지문을 말합니다. what이 명사절일 때 불완전이라고 배우죠. 그러면 주어가 없거나 목적어가 없을 거예요. 뒤에 있는 that도 마찬가지입니다. have pp 뒤에 have pp도 동사입니다. 여러분들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게 뭐냐면 have pp 같은 경우는 bpp 수동태랑 다릅니다. 이때 pp는 좀 특이해요. 그냥 현재 완료라는 시제만 좌우할 뿐이지 삼형식이면 목적어가 올 수 있습니다. 이것도 명사절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주어 왔고 동사 왔고 목적어 왔는 완전한 문장이 성립합니다. 대시 이제 관계대명사라는 형태가 있는데요. 그거 살짝 보여주고 싶어요. 자, 대시 나오는 걸로 볼게요. 이게 대시인데요. 저는 이렇게 가르쳐요. 접속사인데 앞에 명사가 있다. 그러면 그 접속사가 관계대명사가 될 확률이 높다라고 가리킵니다. 관계대명사는 어릴 때 앞에 선행사를 가진다라고 배워왔죠. 앞에 있다고 선행사입니다. 앞에 있는 명사. 이 관계대명사는 이제 뭐 주격관계대명사만 설명할게요. 주격관계대명사는 지가 주어라서 바로 뒤에 동사가 옵니다. 주어가 없고요. 그래서 불완전하다고도 하죠. 그래서 이렇게 관계대명사가 대갈로를 쳐서 어릴 때 선생님들이 앞에 선행사인 명사를 꾸며준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얘가 앞에 있는 manufacturer를 꾸며주는 겁니다. 동사가 바로 나온 거는 주어가 없는 주격관대이기 때문이고요. 이 부분의 설명이 어렵다면 그것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은 가볍게 어떤 것이 있는지를 알려드리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같은 대시지만 앞에 명사가 있으면 관계대명사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전처럼 주어 동사 뒤에 대시 나왔다. 그러면 그 대절이 목적어 역할을 한다고 해서 명사절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부사절까지도 알면 좋긴 좋은데요. 그거까지 하고 이제 마치도록 할게요. 사실 지금 초보자분들은 이 설명을 들어도 이게 뭐야 라고 하실 수도 있는 걸 제가 알거든요. 제가 옛날에 영어를 참 못해봐서 그 마음을 압니다. 문장 맨 앞에 접속사가 있는데 이렇게 코마로 끊겨졌을 때 보통 부사절 접속사라고 해요. 코마가 있으면 부사절이다 이렇게 가리키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중간에 왔는데 부사절은 말 그대로 부사 덩어리 절입니다. 이렇게 문장이 다 왔어요. 옳게 다 오고 이제 거품. 아 이거 하필이면 이상한 문장을 가져가서 이게 또 목적격 관대라고 하거든요. 목적어가 생략되면 또 목적격 관대라고 해요. 주어가 없으면 주격 관계 대명사라고 하고요. 어찌됐든 문장이 지금 끝나는 상태에서 왔기 때문에 이걸 부사절이라고도 해요. 맨 앞에 와서 콤마가 와가지고 하는 것도 부사절이고, 부사절 접속사는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명사절 접속사 12가지가 있는데 그걸 제외한 물론 거기서도 명사절 접속사가 한 4개쯤 있는데 부사절 접속사가 3개쯤 있는데 그걸 포함한 나머지 모든 접속사를 부사절 접속사라고 해요. 그냥 우리가 일반 접속사라고 여기는 것들이 대부분 부사절 접속사입니다. 지금 132번처럼 부사절 접속사가 오고 문장이 완전하게 오고 또 주어 동사가 오는 경우, 그리고 뒤에처럼 주어 동사가 오고 콤마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부사절 접속사가 오고 다시 또 새로운 문장이 오는 경우, 이런 경우를 부사절 접속사 또는 부사절이라고 합니다. 일단 지금 접속사 구분하는 방법까지 가르쳐 드리기는 했는데요. 좀 두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가르쳐 드리고 싶은 거는 많은데 시간은 좀 제한적이니까요. 그래서 오늘 첫 강의에서 얘기해 주고 싶은 것은 문장의 오형식을 일단 익히시고 이 끊어읽기부터 할 줄 아는 방법을 알아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접속사랑 동사 개수로 이 동사 자리를 파악하는 방법, 그런 것도 이제 강의를 통해서 익혀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은 영어 구조 파악을 통해서, 영어 구조 구문 분석을 통해서 영어 독해를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언급을 해봤는데요. 짧은 시간으로는 다 전달할 수가 없다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좋은 영상 많이 제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웅쌤이었습니다.